자, 당장 이제 월요일 날부터의 기준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시는 게 당연히 옳아요. 당연히 옳고, 일단은 이렇게 극대형주들의 기준에서의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런지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극대형주의 이 시세는 더욱 강해질 겁니다. 시가총액 조단위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흐름. 2차 전지의 순환성이 뭐 포스코 그룹이 됐든 어느 쪽으로든 순환성이 지속될 거냐. 반도체 쪽, IT 쪽에서 또 IT, 자동차 뭐 이런 쪽에서 순환성을 이어갈 거냐. 그걸 맞추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뭐 시장은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뭐 시장 상황부터 먼저 간단하게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 있죠. 글로벌 증시의 흐름인데 프랑스 까크가 사상 최대치 행진을 지속하고 있고요.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3%채 안 밀렸어요. 2.96. 유럽이 사상 최대치 유로스탁 50이요.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0.55%, 0.55입니다. 그리고 니케이 지수, 아시아 증시 쪽에서 니케이 지수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7% 눌려 있습니다. 뭐 미국 쪽이 금요일 날 좀 혼주세였지만은 다우 지수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8%.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장세에 지금 다 3,000포인트 이상 위에 있다라는 거고, 나스닥을 자꾸 비교하시는데 나스닥 비교할 필요 없다. 기술주들 그렇게 따진다면 대만이 기술주 비중이 더 높죠.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14.45, S&P 500 지수 14.13. 결론은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따지면 사상 최대치 3,300 곱하기 뭐 제일 약한 쪽이 S&P 500 지수가 대만이니까요. 거기서 15% 밀렸다 해도 85% 기준이죠. 85%면 2,800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2,800포인트까지 되돌려질 수 있는 흐름은 당연하다라고 놓고 보시면 돼요.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유가증권 시장 흐름하고 코스닥하고 보시면, 코스닥은 다 돌렸어요. 다른 쪽이 이제 9월 말 10월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왔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들어서 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온.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에 대해서 유가증권 시장이 이제 연동을 할 위치. 그러니까 다른 쪽이 전부 여기서 이렇게가 있다는 거예요. 2,800 이상 최소. 근데 이제 막 들어올려서 이제 막 요 정도인데, 거래 대금이 이제 터져야 되겠죠. 터져야 되는데 지금 IT 쪽에서 슬슬 터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그냥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요 흐름이 지금 월봉 보세요. 절반뿐이 안 지났는데 엄청나죠. 응? 지난달 거래대금 늘어났는데 지난달보다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 절반뿐이 안 지났으니까. 요 흐름과 함께 당연히 월봉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하게 확장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이끌어요? 소형 잡주가 이끕니까? 아니면 대형주가 이끌어요? 대형주가 이끌죠.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해서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져 있던 게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속았다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속았잖아요. 글로벌 증시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고 유럽이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 있는데, 근데 맨 뭐 우리나라 지수만 눌려 있는 거에 대해서 핑계거리가 미국이 긴축, 뭐 유럽이 우크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윤정도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거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벌써 이미 이러한 그 수익 범위들을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 수익 범위들.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가지고 찾아오세요. 어떻게든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 목적이신 거지. 지금 현재 수익이 목적 아니세요? 저는 수익이 목적인데. 자,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 네이버 쪽에서 여러분들이 윤정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아이고 그 홈페이지 쪽에 마이크가 안 나오게 돼 있었네요. 지금 이제 나오죠.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수익의 목적이 되셔야죠. 수익이 안 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해서 함께 가셔야지. 월요일 날 돼서 또 포스코 종목, 에코프로, 코스모 그룹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빠르게. 다 알고 있는 종목 빠르게. 현대두산인프라코의 기준은요. 별거 없어요. 현대두산인프라코의 기준은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 이게 뭐 유료 방에서 교육해드리는 내용을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뭐 오픈을 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저도 사실은 하거든요. 근데 뭐 무방에 참여를 하셨으니까 오픈을 좀 해드리면 현대두산인프라코의 수급 놓고 보시고 누적 수급 주봉으로 현대두산인프라코 21년도 7월 이후에 기준인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두 가지를 볼 거니까 하나는 이 수급 있죠. 요 수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게 지금 1억 9,770만 주짜리예요. 그런데 지난 26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누적 수급이 3,800만 주. 3,800만 주면 1억 9,770만 주니까 2억 주라고 하고 19%대 매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6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19% 외국 기관 쌍끌이로.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렇게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19% 매집, 금액 기준으로도 4위, 5위인가요? 4위인가요? 한번 봅시다. 삼성전기, LG전자, 하이브,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두산인프라코 5위네요. 5위고 삼성전기와 LG전자가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이브,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이들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520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지 않습니다. 7% 이거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7%에 달하는 매집이 된 거고 LG전자도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삼성전기보다는 조금 못 미치죠. 4% 수준. 그러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5% 수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3%밖에 되지 않아요. 주식수가 6억 3,800만 주.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요 2억 주라고 잡아도 19%. 그러니까 매집률은 1위, 금액 기준으로는 5위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러한 매집이 돼 있고 그 매집 규모 속에서도 움직임이 사실은 좀 제한적이었잖아요.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온 거는 이제 오버행 이슈도 있고 시장이 다소 미끄러졌는데 얘는 뭐 무지하게 미끄러졌죠. 그리고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저 흐름에서 이제는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거래대금. 재상장 이후에 터진 거래대금, 저 거래대금을 빼고 나면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주간 단위에 넘겼습니다. 사상 최대치.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갭상승 이후의 흐름을 뭐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왔던 종목이고 그리고 8,000원 넘으면 좀 놔주려고 그랬어요. 8,000원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개별 매매 기준으로 다 수익이니까 개별 매매로 대처하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래대금이 보시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유지 그리고 신규적으로 매수까지 그리고 그 거래대금이 유지되나만 확인하자. 만약에 거래대금이 다시 둔화되면은 중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걸로 기준 잡고
변동성 매매에 손을 뗄 겁니다.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변동성 매매가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 그리고 그 수급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보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10,000원, 11,500원, 15,000원 뭐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거래대금의 기준에서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의 기준이 확정될 수 있다. 최소 12,000원, 13,000원, 또 15,000원까지의 변동성 강화는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거래량으로는 뭐 이미 넘겨지고 있는 거고, 거래 대금의 기준에서도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캔들의 크기 자체가 앞부분의 거래 대금이 제한적일 때하고 캔들 크기 자체가 다르죠. 그런 걸 놓고 보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를. 기술적 분석에 무슨 뭐 볼린저 밴드 깔고 일목균형 깔고 보조 지표 깔고 그거 휘황찬란하게 보여지는 그 지표 현혹되지 마시고, 항상 기준 잡으실 때 4층 연산을 잘 알아야, 가장 기초인 4층 연산, 더하기 또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알아야 나머지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지. 4층 연산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기초적인 거, 캔들의 크기, 캔들의 색깔, 그죠? 캔들의 색깔부터 보시잖아요. 그 다음 캔들의 크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캔들의 패턴, 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그리고 거래대금, 끝. 그것에 대한 보조지표가 볼린저 밴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합산을 해서 금융공학도들이 만든 기준들을 보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간 단위의 거래가 유지되는지, 또 다소 둔화되더라도 유지되고 확산될 수 있는지, 그것을 놓고 보면서 변동성 매매냐 아니면 중기 추세냐, 이것을 정할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기준은 뭐 여러 이슈의 기준이 되겠지만은 일본의 혼다인가요? 포스코 그룹의 연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과 함께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의 흐름이 대단했어요. 그동안 대단했고, 금요일날 뭐 추세적인 부분의 확장, 이런 부분이 연출이 된 건데, 지금 우리는 포스코 그룹주들의 기준에서 매매세이 나갔던 적이 있는 게 요렇게.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금요일날 시가총액 4조 원 넘는 종목의 흐름에서 AI가 8% 포착을 하고 23%까지, 그것도 차익 실현 재편입을 진행을 해서 두 번의 진입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주력의 기준에서 포스코 퓨처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33만 3천 원부터 매수인이 나오기 시작한. 포스코 그룹주뿐만 아니라 뭐 LG화학도 지난주에 상상을 초월했죠, 사실상.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락이 연출되기 어렵다. 급락이 연출되려면 최소 한두 달 이상 걸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급락도 아니다. 점진적으로 거래가 둔화되고 미끄러져 내려갈 뿐이지. 우리는 금요일날 에코프로를 개장추에 따라 붙었습니다만 거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마감 무렵에 전량 매도, 일부의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전량 매도로 대처를 했습니다. 왜? 다음날 거래가 터지는 걸 놓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가 급락만 아니라면, 급락이라는 표현은 하루에 10% 이상의 변동률, 이제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밀리더라도 점진적으로 밀리고 기술적 반발력 나오고 82만 원 수준까지 또 돌릴 거예요. 시장 지수가 뭐 강해질 거니까. 돌렸을 때 거래대금이 없으면 이제 그게 정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에코프로를 제외한 나머지 쪽의 순환성의 흐름, 그것이 2차 전지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현대두산 인프라코처럼 매집이 된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이 됐든 그것이 중요하진 않아요. 또 바이오 종목이 됐든 어떤 종목에서든 우리가 그 종목을 찾아내서 발굴해서 수익을 낸다면 그것이 된 거죠. 지금 종목 검색기에 대해서 요즘에 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종목 검색기 받으세요? 네? 종목 검색 꼭 받으십시오. 받으시고, 종목 검색기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종목 검색기에 불기둥 AAS1000 이렇게 해서 뜨는 종목군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란 말이에요. 왜? 거래량, 거래대금은 선행하며 동행할 수 있다.
이미 터지고 그러고 나서부터 해서는 재차 터지고 그리고 나서 거래가 터질 때마다 변동성이 확정된다. 그것이 정점에 달해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제한적일 때 그 다음부터의 흐름에서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포스코 엠텍이 9,750원에 3월 6일 날 부착되고 한 달입니다. 200% 올랐어요. 이 당시에는 시가총액 한 4천억 수준, 지금은요 1조 2천억, 3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죠. 3만 원 수준까지. 결론적으로 이 당시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윤정두는 1조 미만의 종목은 매매 사인을 제한적으로 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1월 26일 이전에는 전체 거래대금이 확장돼 있지 않았어요. 거래대금 확장된 거는 정확히 2월 코스닥 시장에서부터고 2월의 기준에 1월 2일 날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4조 3,600억이었어요. 4조 3,600억. 코스닥 시장 전체가. 근데 그것이 지금 18조까지 터졌단 말이에요. 4배가 터졌어요. 4배 이상. 그것이 2월 1일 날 에코프로 BM의 9%의 폭등. 거기서부터 스타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1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에서 하루 14% 올라올 때 그게 스타트입니다. 그 이후에 뭐 어마어마했죠. 결론적으로 불기둥 AI S1000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포스코 엠텍의 기준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면 윤정두가 1조 미만이라고 해서 매수엔 안 드릴 때 여러분들은 개별 매매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종목 검색기를 갖고 있어야지. 이게 지금 윤정두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에 튀어나오는 종목 검색기. 핸드폰 안에 심어져 있는 DB증권이에요. DB증권 다운로드 받으셔서 윤정두 종목 검색기 주세요. AI 종목 검색기 주세요. 하시면 이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사무실 전화하시라니까요. 전화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왼쪽 화면에 전화번호 있는데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종목 검색기도 중요한데 수익이 목적이시죠. 그러면 가입해서 수익 내면서 종목 검색기 활용 방법을 추가적으로 또 배우시고 그리고 독립하시면 되지. 계속 뭐 연장할 필요 없잖아요. 독립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런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매매하시면 되잖아. 3월 6일 이후에 3월 7일, 3월 16일 11,820원, 13,000원 3월 16일, 그리고 4월 14일에 27,450원, 여기서 28%까지 가죠. 3만원 수준까지. 드디어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을 넘긴 겁니다. 26%일 때. 그러니까 그 전일까지 1조 미만이었죠. 1조 미만에서 26%씩 올라오면서 최종 28%까지 올라오면서 1조 2천억을 넘긴 거고 포착된 이후에 7% 수익이 아니라 28%대까지니까 9%씩 진입 재진입 뭐 재진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앞에 어디선가는 진입 신호가 일부 먼저 나왔었겠죠. 검색기가 좋은 거는 차익 실현까지 나와요. 차익 실현까지. 그러니까 포스코 엠텍의 고점 기준 거의 뭐 3만 원 수준까지 29,450원. 그 수익 범위를 다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단순합니다. 뭐가 단순해요? 아니 굉장히 단순하죠.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 기준. 작년의 기준에서도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 기준에 편입의 설정 범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들여다보는 거래대금 수준이라면 그렇다면은 변동성 매매 확장을 볼 수 있다. 시가총액 1조 이상까지 올라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금양의 경우가 작년에 그때는 이제 종목 검색기가 없을 때죠. 종목 검색기는 이제 공식 런칭을 윤정두 거는 3월 말에 공식 런칭을 해서 4월 1일 날 VVIP 회원님들 위주에서 교육이 있었고 110만 원짜리 교육에 VIP, VVIP 회원분들이 30분이 오셔서 검증이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신규 회원분들은 3분뿐이 안 오셨고 또 그분들이 다 유료 가입을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27분은 전부 유료 과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1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과금하면서 이 종목 검색기를 받아가시고 이 종목 검색기에서 종목이 검출되는 거 그 종목군들에 대한 수익을 얻어가시기 위해서 LNF 같은 경우에도 2월 28일이죠. 2월 28일 날 포착이 되고 그날 18%까지 올랐어요. 당일날. 그리고 3월 2일에는 바로 첫 거래일에
성일하이텍 부착되고 28%인가요? 포스코엠텍도 마찬가지예요. 공식 버전은 이제 3월 말에 떴지만 그 이전에 수식 올려드릴 때 3월 초부터 9,000원대 떠서 그 이전에 뭐 1월달 이럴 때 뜰 때 그 부분 다 둘째 치고 3월 기준에만 놓고 보시더라도 이게 3월 27일이거든요. 케빈 선생님 상한가 세계 90다. 이때에도 포스코 엠텍을 다 들여다보고 있던 시기 아닙니까? 85%. 4월 14일 포스코 그룹주들 전체 포스코 엠텍 155%, 28%, 15%. 그 이제 금양 같은 종목이 주식수가 4,980만 주였어요. 지금 5,800만 주죠. 전환 물량 800만 주 들어와서. 그 금양이 스타트가 7,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3,000억부터 스타트가 잡혀서 4조, 5조까지 10배 이상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조가 넘었을 때, 그러니까 2만 원 수준일 때가 1조 넘긴 거고, 전환 물량까지 한다면 이제 18,000원 뭐 이런 수준에서 1조를 넘긴 거죠. 그때부터 5만 원대까지 쭉쭉쭉 올라올 때 그 수익 범위를 5만 원이 뭐예요? 지금 한동안 지금 좀 안 봤더니 금양 저도 몰라. 5만 원이 뭐야 지금? 어이구 7만 원대. 에? 그리고 고점이 9만 2천 원까지. 우리가 처음 본 게 7천 원대인데요. 그죠? 작년 7월 25, 26. 그때 7천 원대부터 들어도 6천 원, 7천 원.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1조 이상으로 넘어온 18,000원의 기준에서만 설정을 잡아도 300%가 넘습니다. 고점까지 하면 뭐 400%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도 충분하다.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종목 검색기만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다 1조 미만에서도 개별 매매 기준 하실 수 있었다. 포스코 홀딩스 3월 22일 날 33만 4천 원에 매수인을 드립니다. 그죠? 이 포스코 홀딩스도 33만 3천 원부터 이미 3월 22일 날. 그러면 지금 뭐 한 달도 안 됐잖아요. 보름? 그 기준에 포스코 홀딩스가 40만 원 훌쩍 넘기고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온 이 종목이 계속해서 33만 원, 35만 원, 계속해서 36만 원, 38만 원 계속해서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되죠. 이런 부분을 종목 검색기만 있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윤정도가 매수하면 안 드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윤정도는 종목 검색기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이유는 정회원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정회원님들도 종목 검색기 빨리 줘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대부분 다 받아가셨는데 몇몇 분들은 이제 활용 방법을 모르셔서 그냥 아유 윤정도가 어차피 종목 검색기 보고 매매 사인 주니까 문자 잘 주세요 뭐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오케이 지금 4월 달의 기준에서도 4월 3일 날 엄청났죠. 4월 3일 날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엔캠 뭐 나노 신소재 뭐 4월 3일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종목 검색기를 갖고 계시면 윤정도가 개장초에 자 우리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들여다본다. 아유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을 때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8%에 딱 뜨잖아요. 그리고 23%까지 다이렉트로 날아가죠. 여러분들이 개장초에만 조금 잘 보고 계셨으면 뭐 하려고 늦게 봐. 일찍 보면 되지. 그렇게 했다면 그 수익 범위가 다 여러분들 거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도 아까 보신 것처럼 문자 나가 그렇게 계속 종목 검색해서 계속 더 그러고 나서 이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의 흐름은 33만 3천 원에서부터 얼마? 4월 12일 43만 3천 원. 그리고 눌림목 그리고 14일에 또 올라가요. 14일에 7.54%.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을 이끄는 데에 1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에코프로 BM이 거래 대금이 1조 그리고 2조 그리고 2조 6천억 이렇게 터지면서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대량으로 더 터지게 되고 그러면서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기준점이 잡히는 거죠. 결론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의 강세 부분이 유가증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거래대금에 대한 흐름을.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터져야 그래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도력이 나오고
글로벌 시장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유럽 증시가 뭐 어마어마한 강세를 띈 것처럼 그 랠리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그 거래대금의 흐름이 저쪽 에코프로 BM에서 형성이 돼서 움직임이 나온 것처럼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거래대금이 또 터져줬고 하이닉스가 터져줬고 그런 흐름들이 포스코 그룹주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최근 들어서 계속 1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주거든요. 터져주면서 거래대금 터지니까 당연히 주가가 움직여주게 되고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오게 되고 그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의 변동성의 확장. 그냥 8위까지 점진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시가총액 8위짜리가 하루에 7%씩 또 하루에 14%씩 꼬리가 달리고 내려오면 그 다음날 갭상승에 그 꼬리를 감싸고 또다시 고점 행진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대형주라고 해서 못 간다 이런 선입견 갖지 마시고 LG화학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변동성 14%씩 확장되는 그런 흐름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비이성적인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셔서 그 수익을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또 시장에 늦게 접근하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문제라는 게 시장에서 전문가랍시고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또 방송 관계자들까지도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해요. 지금의 시장의 흐름, 이 흐름을 비이성적이라고 표현을 해. 에코프로에 대한 흐름도 비이성이라고 하고 뭐 비이성이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경험하지 못한 내용인 것처럼 엉뚱한 소리를 해요. 아니거든요. 이게 경험하지 못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하게 2020년 이후 코로나19 이후로만 따져도 다 경험이 됐던 내용들이잖아요.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진단키트주들 신풍제약 시젠 신풍제약이 하루에 거래대금 1조 2조씩 터졌어요. 그러면서 뭐 변동성이 어마어마했고 한 달 만에 200% 이상씩 올라왔었고 20년 11월 25일 날은 셀트리온 제약이 시가총액 코스닥 2위였는데 6조 원대에서의 상한가를 찍고 그리고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1위 16조에서 보름 만에 26조 이상으로 넘어가고 셀트리온이 11월 25일 날 우리나라 역사 기록을 다시 쓰면서 하루 거래대금 3조 6천억 터뜨리면서 장중 25% 올라오고 시가총액 5위 6위 왔다 갔다 할 때거든요. 그런 변동성을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하루 거래대금 4조씩 터뜨리면서 2021년 8월 2일부터 보름 만에 13조짜리를 27조 7천억까지 땡기는 8월 10일, 8월 17일은 상한가 그리고 25% 이렇게 들어올렸어요. 근데 그 기억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이런 에코프로의 일이 처음인 것처럼 또 포스코 그룹주들의 흐름이 처음인 것처럼 그래 이게 뭔가 과열되고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유동성 랠리라는 거예요. 그 유동성 랠리에서 포스코 같은 경우가 포스코 홀딩스 이전에 2007년도 놓고 보시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랠리가 나와요. 2007년도에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오거든요. 뭐 그런 흐름들을 뭐 아주 오래전 과거라고 할지라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억들은 다 기억 속에 지워버리고 뭐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비정상적인 과열이 형성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포스코 홀딩스 보실래요? 기존의 포스코일 때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추세에서 이때 좀 뭐 별개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요 고점 있죠. 요 고점 찍을 때가 10월이거든요. 2007년도 10월 2일 날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악수한 날이에요. 역사적인 날이죠. 이날 종가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수 기준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포스코가 아무 이유 없이 저 고점에서 하루에 6% 올라가고
마감 동시 효과의 추가 6%. 그게 포스코의 정점이었어요. 마감 동시 효과의 시가총액 2위가 아무 이유 없이 갭상승 추가 6%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전엔 그랬어요. 남북 정상회담일 때 지수를 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리려고 했던 것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가파른 각도 보시면은 이게 말이 돼요. 시가총액 2위짜리가 1년 만에 뭐 더블 이상, 시가총액 2위가 1년 만에 더블 이상 난다는 게 1년이 뭐야?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런 흐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뭘 지금에 와서 말도 안 되는 뭐 이게 에코프로의 흐름이 말도 안 되는 무슨 흐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았다 이거죠. 거래대금 하루에 4조씩 터트리면서 보름 만에 13조짜리를 27조 7천억. 27조 7천억이면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이 26조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9,780만 주짜리니까 30만 원 넘겼을 때 이제 30조를 넘긴 거예요. 걔가 10조였어요. 10조. 10조짜리가 200% 오른 거잖아요. 10조짜리가 200% 오른 거나 13조짜리가 27조 7천억 오른 거나 얘는 보름만이고 에코프로 BM은 두 달 동안에 200% 오른 거고 200% 이상이죠 사실은. 뭐 어찌됐든 이때 이 흐름 시가총액 이 고점 찍을 때가 27조 7천억인데 그러면은 22조일 때 25% 오른 거예요. 22조일 때 25%. 그럼 에코프로가 20조를 잠깐 넘겼었단 말이에요. 80만 원이니까 2,580만 줄었거든요. 80만 원 넘길 때 20조를 넘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25%를 올라오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사실은. 아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2조일 때 25% 올라오는 거는 괜찮고, 에코프로가 지금 20조인데 걔가 올라오는 건 잘못된 겁니까? 얘는 뭐 실적이 있어요? 없죠? 근데 왜 지금에 와서 에코프로를 못 살게 구냐 이거야. 그게 이해가, 윤정도가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유동성의 흐름은 지속돼 왔었다는 거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 이후에 80% 이상 밀리는데 그러면 그게 바로 역V자형으로 밀렸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경우는 있어도 되돌리죠. 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달 정도를 이렇게 맴돌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도가 완전히 떨어진 거잖아요. 떨어진 이후에 점진적으로 돌리고 하다가 결국은 고점 대비 80%.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내년 이맘때쯤에 글쎄요. 저는 이제 최고점 대비해서 한 50% 이상은 빠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당장 어떤 역V자형의 폭락이 연출되지 않는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거니까 막 따라붙어라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같은 흐름이 포스코 그룹주가 됐든 또 IT 쪽이 됐든 현대차가 됐든 그런 쪽에서 이러한 흐름이 분명하게 나온다. 3,0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날아갈 수 있다. 글로벌 증시는 지금 유럽은 사상 최대치다.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300을 넘겨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못 간다고 표현하는 미국의 S&P 500 지수나 대만 지수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2,800포인트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다이렉트로 날아간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제2의 에코프로를 잡을 생각하세요. 에코프로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맨날 그러잖아요. 에코프로 저 거품이야라고. 윤정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제약바이오죠. 윤정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제약바이오란 말이에요. 윤정도가 제일 싫어하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변동성이 확장돼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순환성으로 일부 돌고 있어요. 그 거래대금이 계속 확장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제약바이오에서의 순환성의 흐름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제약바이오가 비이성적인 흐름 나올 땐 괜찮고 뭐 신풍제약 같은 거 이때도 뭐 물론 비이성적인 흐름이었지만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거래량을 보시는 게 아니라서요. 예? 거래량은 뭐 바닥인데 더 올라서 그게 아니라 거래대금은 터졌죠. 터져 있었지. 예?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도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문제 없다. 무리 없다. 예? 카카오 네이버가 시가총액 2위, 3위까지 올라올 때 카카오 네이버는 좋은 회사고 지금의 2차 전지는 나쁜 회사입니까?
똑같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던 거죠. 수급은 꼬여져 있는데 주가는 폭등이 나오는. 응? 에코프로 개인들이 흥분해서 다 들어 올렸어요. 얘는 개인들이 흥분해서 1년 반 이상으로 올라왔잖아. 조금 올라갔나 그것도? 어? 바닥 25,000원에서부터 17만 원까지.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6배? 7배? 시가총액 2위, 3위까지. 전체 시장에. 극과 극을 달리지 마세요. 평범하게 보십시오. 우선적으로 생각할 거는 1. 글로벌 시장 매우 긍정적이다. 그게 지금의 기준이 아니라 1월 이후부터 유럽장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의 흐름을 연출을 했고, 그리고 미국장도 매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은 더더욱 좋죠. 근데 지금까지 국내 증시 2,500포인트 미만일 때 여러분들은 그조차도 속고 사러 오셨다는 거죠. 아, 그러세요? 유튜브에서 보시는 게 더 편하세요? 하여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국내 증시가 강화될 수 있다. 그 강화될 수 있다의 기준은 대형주가 올라야 당연히 지수가 올라온다. 그 대형주의 기준은 이제 코스닥에서는 일단 코스닥 지수를 견인해 놓은 쪽이 에코프로 PM 2차 전지 기준인데 그들이 급락 반전할 이유는 없다. 막연하게 뭐 거품이 심해요, 프리미엄이 심해요,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프리미엄이 높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지금에 와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맹신을 하시고 막 달려드는 건 그거는 위험하다. 왜? 테슬라도 고점 대비해서 70% 수준 밀렸다가 지금 조금씩 되돌린 거죠. 테슬라도 세계 시가총액 6위, 미국의 시가총액 5위였던 테슬라도 70%씩 빠지는데, 또 우리나라로 따지면 SK 바이오사이언스 80%씩, 또 카카오 네이버 70%씩, 셀트리온 삼형제 6, 70% 이상 그렇게 조정이 나오잖아요. 프리미엄이 높은 쪽은. 그러니까 그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들여다보시면 되고, 유가증권 시장은 뭐 포스코 그룹주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LG전자, 또 현대차 이런 쪽에 이제 거래가 살아나 줄 수 있는 위치가 되고, 그 흐름이라면 충분히 에코프로 수준의 변동성의 확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시가총액 10위였던 두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LG전자 같은 경우가 2020년 12월 23일 날 상한가를 갑니다. 그때 시가총액은 1억 6,400만 주짜리 곱하기 9만 원 해주세요. 그럼 얼마? 15조짜리가 상한가를 간 겁니다. 15조라고 한다면 이제 에코프로 기준에서 60만 원일 때가 15조거든요. 에코프로 기준에서. 그러면 에코프로가 60만 원일 때 상한가를 갔다는 얘기예요. 응? 그럼 60만 원일 때 상한가면 30%니까 6, 38, 78만 원이잖아요. 그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라서 80만 원을 넘겼던 거고, LG전자는 이날 상한가를 갔잖아요. 12월 23일 날. 이게 오버슈팅이고, 분명하죠. 상한가니까 오버슈팅이고 상한가 안착으로 끝났어요. 근데 예를 든다면 이제 이때 거래대금이 2조 정도 됐었는데 개인들의 수급도 이렇게 꼬여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따져도 따블이 났어요. 9만 원에서부터 19만 3천 원. 이해되세요? 19만 3천 원이면 시가총액이 30조를 넘긴 거예요. 어? 그러니까 LG전자도 저런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을 꼭 2차 전지가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런 LG전자에서도 시가총액 15조짜리가 하루에 상한가가 나와서 20조 수준까지 올라온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가 엔터 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현대모비스가 2021년 1월 8일 날 갭상승 17%, 18%에서 시작해서 상한가를 갑니다. 장중에 상한가 매수 전량이 들어오고, 그리고 뭐 그 상한가가 풀리긴 했지만 그게 정점이 되지는 않았어요. 시가총액 그 당시 10위였습니다. 그 10위짜리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건 뭐 이 당시 기준에서 이제 애플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날 종가가 정점으로 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역V자형으로 뽀개져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그죠? 한두 달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조정을 받는데. 요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진 폭의 기준은 대략적으로 20%대예요. 근데 이 꼬리 두 개 빼고 나면은 실질적인 고점 대비해서 눌림폭 제한적이고 이런 식으로 되돌린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에코프로 BM이나. 그리고 몇 달 동안은 그들의 급락이 아닌 점진적인 눌림 정도 수준, 거래 없이 고점을 향해서 가다 눌린 정도의 수준. 그 이후에 나머지 종목군들의 순환성의 흐름. 이 이후에 카카오 네이버가 날아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대처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주식이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14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진입 후 수익률 이렇게 돼 있는데 종목 검색에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진입 이후에 수익이 작아요. 아니지. 이미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포스코 ICT, 예? 금요일 날 포스코 DX로 이름이 바뀐 거고 목요일 날 이미 매수 신호가 5%에 나오고 그날 17% 오르고 그 다음 추가적인 강세의 흐름인 거예요. 포스코 DX는 그죠? 포스코 홀딩스는 3월 말 그 포착된 것부터 올려드린 건데 33만 3천 원에 기준이 잡혔던 부분이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처음 포착된 거예요. 얘는 8%에 포착돼서 23%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중간에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이 나온 거예요. 재편입의 기준 5장에. 포스코 엠텍은 28%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는 아시다시피 우리의 주력주입니다. 우리의 주력주의 기준에 누적적인 수익인 거고 연초 대비해서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1월 26일 날 변동성의 확장. 테슬라가 급반전이 나오면서 급반등이 나오면서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테슬라 초강세를 띄었거든요. 하루에 10%씩.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1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을 12번의 매수세를 내면서 비중 5%에서 확장. 45%까지 갖고 있던 2차전지 비중을 19%로 줄여놨는데 1월 26일부터 확장, 2월부터 에코프로 BM의 공략,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공략, 그리고 주력주 LG와 포스코 퓨처엠을 지속적으로 비중 유지 확대. 그 과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엠텍, 포스코 DX 홀딩스를 다 보고 싶다. 종목 검색기 받으시란 얘기예요. 종목 검색기. 시가총액 8위짜리라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LG화학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오면서 4거래일 만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월요일날 포착되고 월요일날 74만 1,000원에 포착되고 화요일날 85만 7천원 찍어요. LG화학이. 그러면서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 15% 이상 20%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월요일 포착되고 화요일날. 포스코 ICT 보시면은 사실 종목 검색기보다 늦게 드린 거예요. 종목 검색기는 얼마? 11,770원에 포착이 돼요. 뒤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주력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력주 설명드리고 나서 11,150원에 매수해 나간 거예요. 이거 얼마 찍어요? 12,450원. 언제? 4월 14일 날. 그럼 종목 검색기 하나만 있어도 종목이 수십 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검색기 하나만 있어도 윤정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윤정도의 36년 노하우가 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검색기에. 윤정도는 종목 검색기 이전에는 방송을 주력주 포트폴리오 전략 잡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자 오늘의 변동성 종목 한번 봅시다 해서 윤정도가 직접적으로 수동적으로 찾아드렸었죠. 근데 이제는 윤정도 이제 검색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AI 윤정도 종목 검색기에서는 윤정도가 다른 거 하고 있을 때 이미 이렇게 종목이 튀어나와요. 어떻게요? 14일까지 계속 매수세는 드렸습니다. DX는. 그렇게 해서 14일에도 11,600원에도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위에서 잡은 것도 그냥 가져가자의 기준에서. 그죠? 결론적으로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7,690원. 포스코 ICT. 이거는 이제 예전이고 13일, 14일 것까지 놓고 보시면 13일 날 기준에 얼마? 1,770원에 나와요. 이거는 3월 말이에요. 근데 3월 말이라고 해도 7,690원 대비해서 12,450원이면 거의 5,000원꼴 올라오죠.
5천원꼴 올라오는데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도 포스코 그룹주들이 또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거래를 터트리고 움직였기 때문에 정점 인식이 아니라 추세 강화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옳거든요. 응? 추세 강화의 흐름으로. 아시겠어요? 응? 그래 결론적으로 7,690원에 포착된 종목이 50% 수준으로 올라왔고 5,000원이니까 60% 이상 올라왔고 그리고 13일 가장 중요한 뭐 3월 31일 날 9,220원 포착되고 잘 보세요. 이것도 3월 31일 날 9,220원에 진입 포착이 되죠. 이 종목 검색기예요. 검색기고 HTS 버전이고 이제 여러분들 모바일 버전에도 진입 신호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탈퇴 신호 한번 나왔겠죠. 그러니까 재진입 그렇게 되고 다시 탈퇴 신호 나옵니다. 1,670원 찍고 탈퇴, 1,340원대 탈퇴. 그러면 얼마예요? 11% 수익 내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뭐예요? 와 이거 강한데 매수. 이거 언제 팔아? 엉뚱한 애들 뭐 말도 안 되는 뭐 3분의 1 꼴이 2분의 1 꼴이 찾고 있고. 아니 그럼 상한가 가면 어떻게 할 거야? 10,000원짜리가 13,000원 되면은 3분의 1이면은 12,000원에 팔 거예요? 11,500원까지 내려오면 팔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래가 둔화되거나 고점 대비해서 일정 범위의 조정이 나오면 차익 실현에 대한 신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종목 검색기는 그 신호가 나온다는 거지. 예? 그렇게 해서 9,220원 또 핸드폰에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에 받느냐에 따라서 9,200원일 수도 9,300원일 수도 9,400원일 수도 9,700원일 수도 이렇게 해서 어느 가격에서든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1,330원에는 어떻게 돼요? 등락률 16%니까 따라붙어요, 안 따라붙어요? 안 따라붙어요, 우리는. 신호는 만약에 이제 여기가 밀려 내려서 탈퇴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밀리지 않았을 땐 계속 매수 유지로 나오거든요. 근데 매수 유지로 나오더라도 우리는 매수는 안 한다 이거죠. 왜? 15% 이상은 안 따라붙기로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고점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 탈퇴 신호가 나오잖아요. 탈퇴. 모바일 버전에서는 종목이 없어져요. 그럼 차익 실현을 하라는구나 이렇게. 그러고 나서 3월 31일 이후에 차익 실현 이후에 이날 8%에서 20%까지 올랐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9,660원에 포착돼서 20%라고 표현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는 얼마였어요? 9,220원이죠. 그죠? 9,220원. 9,220원에 포착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20% 올라왔고 차익 실현 신호까지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4월 3일 1280원이라든가 그리고 4월 13일. 근데 4월 13일 17%까지 올라오는데 이날의 기준에 포스코 ICT, 포스코 이제 DX입니다. DX는 1,770원에 이미 진입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진입 이후에 0%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입이 된 거죠. 이날 얼마? 이날 11,900원까지 올라옵니다. 11,950원. 11,950원. 이게 목요일이에요. 11,950원. 그 다음 날은요. 12,450원. 거래는요. 어마어마하게 터집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AI 윤정두는 1,770원에 신호가 나왔고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보시면 계속 신호가 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인간 윤정두는 주력주 보다가 나중에 이제 종목 검색기 보고 뭐 HTS 버전 보고 하다 보니 또 프로그램 수급 보고 거래대금 보니 신호 나왔었네요. 우리도 매수합니다. 라고 해서 11,100원부터 매수인을 드린 거죠. 그렇게 하고 11,400원 그리고 나서 얼마요? 11,950원까지 갑니다. 11,950원. 그래서 4월 12일 목요일에도 12일이 아닌 13일이죠. 목요일에도 10%대 흐름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14일에 기준에서도 재차 거래가 터지면서 흐름이 6.78까지. 그러니까 변동성은 출렁출렁했어요. 그러니까 개장초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개장초에 5분 만에 확 치고 올랐다가 5분, 10분 만에 꺾여져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12,450원 찍고 내려왔을 때 일단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재편입의 기준이 되셨을 텐데 뭐 주력주 잡고 나서 차익 실현을 조금 문자로 발송 못했어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꺾이면 차익 실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브 방송 이외 기준에서는 문자까지 발송하기에는 5분 10분 만에 훅 하고 밀려 내려가서
아쉽게도 문자까지 발송을 못 해드렸다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라이브 방송에서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되신 거고, 그리고 차익 실현 못하신 분들은 비중 유지, 그리고 이제 신규 편입까지 계속 나왔죠. 얼마까지? 11,600원에 신규 편입 나왔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장중에 지금 보시면 이게 11,670원이거든요. 설명을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는 목요일 날 1,770원에 종목 검색기에서 발굴이 됐기 때문에 종목 검색기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가격대에서부터 편입의 기준이 잡혔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평균 단가가 11,400원 정도의 평균 단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3차적으로는 12,450원 그 고점 찍고 밀릴 때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 안 계시더라도 평상시 교육받으신 분들은 이제 매직 계산기 활용해서 차익 실현하실 수 있었는데, 만약에 문자가 없어서 보유하신 분들은 유지하자. 그리고 11,600원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오히려 추가 편입을 하자.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하는 거다. 어떤 기준에? 20년 이후에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의 대주 지분율이 대부분이 다 60, 70% 대주주가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변동성의 확장이 거래대금과 함께 나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거래량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거래대금이라고 그랬어요. 거래대금이 주간 단위, 월간 단위에서 터져져 있다는 거예요. 월봉의 기준에서도 이게 장중이거든요. 장이 끝나기도 전인데 이미 전월 거래량은 넘겼고, 그리고 이 20년도의 거래량까지도, 거래대금까지도 넘기는 수준. 그 수준에서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여기까지 들여다볼 수 있겠다. 저기까지가 뭔데요? 저기까지가 뭔데요? 14,000원 수준이 됩니다. 4,500원 수준이니까 4,500원 해주면은 14,000원 정도. 13,500원, 14,000원 수준까지 놓고 볼 수 있겠다. 결론은 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월봉, 장 끝날 때 더 거래가 터진 거고, 거래량도. 그리고 주봉의 단위에서도 갭에 대한 기준에, 그럼 짧게 끊는다면, 주봉에서 짧게 끊어서 본다면, 그러면 대략적으로 13,000원대, 14,000원 수준 역시나 마찬가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요 주봉과 월봉을 보면서 대처를 한 거고, 종가 기준이 뭐 나쁘지 않게 잘 끝났어요. 도지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종목 검색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오래전에 뭐 7,900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13일 날 1,770원에서 14일 금요일 날 12,450원까지. 종가가 좀 눌리고 끝났지만 충분한 수익 범위까지. 종목 검색기를 무조건 가지고 계실 수 있어야 된다.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된다. 가지고 계셔야 된다.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세요. 시가총액 4조 원이 넘는 종목인데 8%에 뜹니다. 이거 얼마? 24,000원에 뜨고 27,450원까지. 27,450원. 그런데 종목 검색기를 안 받아가겠다? 받아가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전화하세요. 연구원분들께 죄송하지만, 또 전화 받으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그게 뭐 무슨 문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지. 수익이 목적인데.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홈페이지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나 함께 가고 싶어요. 종목 검색기 무료로도 드리지만 솔직히 그 무료 기간 얼마나 드려요? 3일? 근데 3일 드린다 그러면 포기를 하세요. 왜 포기해? 하루만 봐도 검증이 되는데, 하루만 봐도 종목 검색기 V10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종목 검색기에 V1000 나와 있는데 이날 어떻게 나와 있어요? 종목이.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 얼마? 32만 2천원에 포착이 돼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24,900원인데 3.3이 나와. 아까 24,000원에 포착된 거 보셨죠? 얘가 27%, 26%, 23%까지 올라요. 23%. 8%에 포착돼서 23%. 그리고 32만 2,500원, 32만 2천원 아까 포착된 거 보셨죠? 32만 2천원에 포착되고 얼마 갑니까? 34만 7천원 찍습니다. 34만 7천원. 이날 포착되고, 근데 종목이 두 개 나와 있는 거예요. 만족 종목수는 사실 7개 나와 있는데, 순간적으로 나왔다 들어가는 종목이 있었고, 포스코 그룹주들 5종목이 또 있었죠. 포스코 퓨처엠 인터내셔널, 포스코 엠텍,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DX까지 5개.
최고점 찍고 나서는 또 차익 실현 범위까지 나와요. 26,500원까지 좀 나와 있죠. 진입 후 수익 9%, 등락률 18%, 이게 얼마? 23%까지 가니까 수치상으로 5% 하면 14%까지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만족 종목수 5개인데 너무 이제 많으면 지저분해 보이니까 얘만 딱딱딱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차트하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재진입 돼 있고 여기 재진입 돼 있고 이게 24,000원이 재진입이. 결론적으로 종목 검색해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VI까지 발동이 되고 4조 5천억짜리입니다. 81%가 대주 지분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도 별로 없어요. 응? 그런 상황 속에서 매수의 기준이 잡히려면 그만큼의 변동성의 확장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변동성의 확장이 나와주려면 결국은 거래대금이 터져야 되거든요. 그 거래대금이 터졌느냐의 기준에 터졌잖아요. 맨 처음에 8% 24,000원에 부착되고 그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결론은요. 포스코 그룹주예요. 다. 만족 종목수 딱 나오는데 포스코 그룹주예요. 오후장에 딱. 진입시간. 원래는 이제 1300이면 13시까지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3시를 넘겼어요, 지금. 넘겼는데 또 포착 신호가 계속 나와 있는 거죠. 재진입의 기준. 포스코 퓨처엠도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32만 9,500원 찍고 사상 최대 초고점 계속 넘긴 상태에서 거기서 32만 원까지 대밀려서 윤정도 어떻게 해요? 주력주니까 계속의 편입의 기준. 응? 편입의 기준. 계속적으로 편입의 기준. 응?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 그잖아요. 이 부분이 진입으로 다 돼 있고요. 이게 탈퇴 이후에 재진입까지 설정이 다 돼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까지 나와주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시 보시면은 최저치에서부터 진입 탈퇴 부분이 여기 나오죠. 탈퇴 기준이 얼마였어요? 이게 26,000원대에서 탈퇴. 그러니까 24,000원에 편입, 26,000원에 탈퇴,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재진입이 다시 나온다. 재진입이 다시 나와서 이때가 26,000원, 25,600원 뭐 이렇게 해서 재진입 나오고 또 탈퇴 기준이 설정이 되죠. 그럼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응? 고점이 27,450원. 응? 그러면 탈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는 전량 차익 실현했어요. 오, 잘하셨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27,450원에서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와서 또 거래가 둔화돼서 탈퇴가 돼서 차익 실현 범위가 형성됐다면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또 따라 붙는다 할지라도 차익 실현 할 거는 하고 대처를 해야죠. 차익 실현 할 거는. 그러지 않아요? 4월 14일의 기준에 종목이 사실은 좀 많이 떴어요. 종목이 많이 떴는데 여기서 중요시 놓고 봐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거래대금 최상위의 종목을 보시라고 그랬죠. 포스코 퓨처엠이 거래대금 4위로 끝났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거래대금 3위로 끝났어요. 거래대금 1, 2위가 삼성전자와 에코프로의 기준이 됐고, 근데 에코프로는 2조 6천억씩 터지던 종목이 거래가 급격히 둔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최상의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던 이 5종목을 보는 거고, 포스코 엠텍도 시가총액 1조 2천억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의 거래대금 보는 거고, 포스코 DX는 거래대금 조금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도 거래가 뭐 터져 있었죠. 그래서 나머지 종목군들 하이브도 계속 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JYP도 이제 뜬 이후에 저 상태에서 이제 변동이 확장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검색기 사용하면서 검색기 활용 방법을 좀 배우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뭐 8종목이 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많이 떠 있으면 뭐 5종목, 진짜 많이 떠 있으면 뭐 8종목도 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거의 그런 경우 드물고 특히 이제 이거는 오후장 늦게 돼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일반적으로 10시 이전에는 종목이 그렇게 많이 뜨질 않아요. 뭐 선택의 범위가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뜰 때 한 종목만 떠요. 한 종목만 떴고 아까도 확인하신 것처럼. 그럼 그럴 때 기준에서 거래대금 순위를 보는데 거의 대부분이 최상에 떠 있죠. 그럴 경우에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4월 10일부터거든요. 4월 10일. 4월 10일 날 에코프로 28.5% 올라간 날. 4월 10일. 그리고 4월 10일 에코프로 BM 얼마? 22% 올라간 날. 지난주 4월 5일 날 50만 원, 4월 6일 날 51만 원대 에코프로 매수. 4월 7일 금요일 날 에코프로 BM 25만 원대 매수. 그리고 월요일 날 초폭등이 나온 거죠. 초폭등. 우리가 뭐 계속 가지고 놀던 코스모 형제들도. 짱욱 선생님 지난주 포트 보고 PNT랑 제2호 진입, 제2호 전량차익 실현. PNT 6,400원대 6,450원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했던 부분에 있어서 일부 손실이 발생이 됐죠. 근데 비중은 4분의 1만 재편입했단 말이에요. 처음 들어간 거 대비. 결론적으로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제2호 전량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제2호도 많이 밀렸죠. 왜냐면 에코프로의 82만 원 정점 이후에 조정이 좀 있었으니까. 그리고 주력인 하이닉스의 흐름도 뭐 연초 대비해서 뭐 거의 30%씩 이제 다 들어올린 거 다시. 코스모학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했습니까? 코스모학 4월 3일 기준에서 코스모학이 54,300원이에요. 그게 9만 원대까지 올라옵니다. 4월 10일 날 94,000원이잖아요. 이게 코스모학이 54,300원에 4월 3일 날 종목 검색기에서 뜬 거예요. 그거 보여드려요? 조금 이따 종목 검색기 한번 전체를 할 때 다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지금 한번 일부 또 보여드리면은 4월 3일 기준에 코스모화학 얼마에 떴는지만 그것만 좀 봅시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시가총액 4월 10일 그리고 잠시만요. 4월 10일 거부터 여러분들 설정이 되어 있는데 4월 3일 거부터 해서 나오는 방송 자료가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4월 3일 날 코스모화가 얼마? 54,300원. 4월 3일 날. 근데 지금 얼마? 4월 10일 날 현재가 수익 올려주는 거 현재가 94,000원. 이게 종목 검색기의 위력이에요. 55,200원이 4월 3일 날 54,300원 뜨고 나서 편입하신 분 수익이 되겠죠. 69%의 수익률.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 4월 3일 날 54,300원 뜨고 상한가 갔죠. 시가총액 2조 2천억이었어요. 상한가 가서. 그런 종목에서 이 수익. 그런 수익을 놓치실 거예요? 네? 농담이 아니라 그런 수익을 놓치실 겁니까? 놓치면 안 되겠죠. 놓치면 억울해서 어떻게. (4월 10일)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입니다. 72만 6천원, 이거 82만원 가죠. 50만원을 포착해서. 그 11일날 에코프로 73만 2,500원에 매수. 이게 뭐예요? 82만원 찍고 급락 나오고 다시 돌렸을 때 그 수익 범위를 또 올리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매매 방식이에요. LG화 4월 10일날 74만 1,000원에 포착되고 4월 11일날 85만 7,000원을 찍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이브 방송에서는 83만 5천원에 매도 사인을 잡아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83만원 공방이었고 그것이 문자가 미처 나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교육 받으시고 또 라이브 방송에 계셨던 분들의 기준에서는 85만 7천원 찍고 83만 5천원 이렇게 내려올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셨던 부분이 형성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재편입의 기준, 차익 실현 못하신 분들의 경우는 추가 편입의 기준, 비중 최대 30%, 그리고 주력주니까 30%이지만 4월달 포트 기준에서는
15% 채워놨으니, 그리고 나머지 2차 전지도 공략하고 있으니 그거는 이제 비중만 잘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설정해 드린 내용입니다. 끝이 없어요. 12일입니다. 4월 10일. 아, 검색기 끝내주네. 대표님, 저는 접속만 하지 제대로 방송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 돼서 쭉 방송 듣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지켜보니 재밌네요. 대표님 덕분에 솔솔 많은 수익 얻고 있어요. 늘 감사드립니다. 응? 검색기 끝내주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승률이 나쁠 수가 없죠. 시장 자체가 지수가 올라오잖아요. 어떤 종목을 사도 다 오르는 장이에요, 사실. 그런데 다 오르는데 똑같은 2차 전지여도 P&T처럼 제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세비캠 이런 애들 제한적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코스모 그룹주들처럼 어마어마한 일주일 만에 무슨 70% 80% 올라오는, 또 에코프로처럼 600% 올라오는 그런 종목도 있어요. 그 옥석 가리기를 하자는 거고, 2차 전지가 정점에서 순환성이 나온다. 순환성도 매매를 하자는 거고, 그들 이외에도 자동차에서 기아가 40%예요. 올해만. 현대차가 27% 올랐어요. 지금 올해만. LG전자가 올해만 40% 올랐어요.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 3일 상한가, 1월 28일 상한가, 그 이후의 상한가까지 다 잡아냈죠. 에코프로 샀다. 방금 69만 원 샀습니다. 68만 3천 원에 샀습니다. 12일 날이에요. 67만 원 찍고 돌릴 때 그러면서의 수익입니다. 그리고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재편입하고 또 13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13일 같은 경우에 재차 공략해서 20%에 달하는 반등이 나왔죠. 우리 13% 수익 냈죠. 13일 날. 15%. 14일 날은 접근한 이후에 거래가 추가적으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량 차익 실현. 이게 4월 13일이에요. 에코프로 BM에서 케빈 선생님 복수전. 왜? 12일 날 에코프로 BM을 12일 날 7% 마이너스 손절을 했고, 에코프로는 단기 공략 들어가서 엄청난 수익을 냈고, 에코프로 BM은 비중 편입했다가 마이너스 몇 퍼센트, 편입 단가 대비해서의 손실률이 마이너스 5%의 손절을 했어요. 마이너스 5%. 그리고 이제 13일 날 급락 나오고 되돌릴 때에 복수전 하셨고, 마이너스 5% 손절보다는 복수가 되신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는 뭐 15% 정도 수익이 났고, 저점 대비해서는 20% 들어 올릴 때. 그리고 현대두산 인프라코, 복수전 하고 있어요. 또 현대두산 인프라코 복수는 누굴까요? 에코프로 BM에 대한 복수를 에코프로 BM에서도 또 에코프로에서도. 현대두산 인프라코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사실상 8,000원 넘기면 놓아주자. 중기적으로 대처하십시오. 포트에서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십시오라고 했는데, 결론은 거래가 터지면서 돌렸기 때문에 현대두산 인프라코도 가져가는 기준이 됐죠. 포스코 그룹주들 14일날 보세요. 14일날 난리가 났어. 난리가 전부 VVIP 회원님들이시잖아요. 전부. 놀래미 선생님, 대한전선 교육의 힘입니다. 대한전선도 떴죠. 종목 검색기에.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퓨처엠, 난리. 주간 단위의 흐름에서 보여드린 거예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란 말이에요. 이 전화번호 이대로 노출돼 있으니까 찾아오시고, 그리고 내일 당장 함께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검색 기호를 받아가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 월요일장 공략주 바로 녹화 추가적으로 뜨겠습니다. 물 한 잔만 갖고 오고.